수다쟁 마미와 윤동이. 안녕하세요. 수다쟁 마미입니다. 요즘 성교육이 뭐길래 시리즈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다른 영상에 비해서 굉장히 조회수가 높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와 엄마 사이에 우리들의 몸에 대해서 또는 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구나. 그리고 엄마들의 관심사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지점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성교육이라고 하면 거창하거나 아니면은 어렵거나 난해한 이야기가 아닌데요. 우리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몸에 대한 아이의 호기심에 대한 이런 관심사를 쭉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충이 아이가 커갈수록 더 커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성교육이 뭐길래 시리즈 중에 오늘의 주제는요. 동이가 유치원생 정도 됐을 때예요. 제가 윤희에게 생리나 월경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이전 영상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윤희 딸에게 생리와 월경에 대해서 어떻게 마주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영상을 올렸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동의하고도 생리나 월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 역시 네, 욕실에서 마미가 무언가를 하다가 동의에게 들킨 경우입니다. 사실 들켰다기보다 저희 이제 윤동 남매가 어려서부터 엄마를 참 많이 찾았어요. 흔히 말하는 낯가림이나 또는 엄마를 졸졸 쫓아다니는 아이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되거나 또는 낮 시간이랄지라도 어느 순간 집안이 조용해지거나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특히 동이가 더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상황극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상황 안에서 아이의 관심사 또는 마주 이야기 단서를 찾아서 생리, 월경에 대해서 아들인 동이에게 설명해 주게 된 계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상황극을 먼저 같이 보실게요. 거실에서 함께 있던 엄마가 잠깐 보이지 않자 동이는 엄마를 찾아 집안을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욕실 앞에 왔다. 엄마! 엄마 거기 있어? 응, 엄마 여기 있어. 근데 엄마 뭐해? 응, 볼일 봐. 소변. 아닌데? 엄마, 과자 먹지? 혼자 뭐 먹지? 아닌데? 왜? 뭐 먹잖아. 무슨 소리 났는데? 과자 소리? 엄마, 문 열어 빨리. 마미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생리대를 내려다보며 그 이유를 알게 됐다. 혹시 이 소리를 들은 걸까? 마미는 생각했다. 그래, 이때다 성교육. 지난번에 윤희에게 설명해 준 것처럼 동희에게도 설명해 줘야겠다. 그리고 욕실 문을 열었다. 동희를 욕실로 들어오게 했다. 동희는 눈동자를 굴리며 궁금한 듯이 그리고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이 욕실로 들어섰다. 동희야, 혹시 이 소리가 났어? 이게 뭐야, 엄마? 이리 와봐. 잘 봐봐. 이 소리였지? 이 비닐 소리? 응. 엄마가 과자 먹는 줄 알았나 보다, 혼자. 근데 이게 뭐야? 이건 생리대라는 거야. 생리대? 지난번에 엄마가 누나한테도 설명해줬는데 우리 동희한테도 똑같이 설명해줘야겠다. 마미는 지난번에 윤희와 생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던 것을 동희에게도 똑같이 설명해 주었다. 생리는 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기를 품을 때 뱃속에 담겨 있던 양수, 물이었다는 것, 그리고
피의 일종이라는 것도 모두 알려주었다. 동이는 엄마의 설명을 듣고 나서 분명하게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엄마가 무엇을 하는지 어렴풋이 아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이는 자기가 들었던 비닐 소리가 과자 봉지 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마음을 놓고 엄마와 같이 욕실 밖으로 나왔다. 동이에게 생리에 대해서 설명한 후 아들의 얼굴에서 호기심이 해결되고 안도감을 느낀 모습이 보이자 마미는 왠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졌다. 동이에게 생리에 대해 설명해 주기에 앞서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이었던 딸과 생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미리 나누었던 것이 참 다행스러웠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동이가 아들이어서 생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미의 마음속에는 조금 부끄럽거나 주저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설명해 주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여자로서 자신이 겪는 몸의 변화를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이 부끄럽거나 감출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 교육서에서 읽은 성교육이라는 것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다른 집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지금처럼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가족들 간의 몸의 변화에 대해서 서서히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성교육이 우리 몸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네, 상황극을 잘 보셨나요? 이번 마주 이야기 역시 대상은 아들인 동이로 변했지만 수다쟁 마미가 이전에 윤희와 나누었던 생리나 월경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해주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꼭 이전 영상 보시길 바래요. 마미가 일단 윤희와 이야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이에게도 생리나 월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긴 매우 쉬웠습니다. 단지 대상이 딸에서 아들로 바뀌었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는 달랐습니다. 윤희는 욕실에 들어있던 엄마를 찾아서 나만 살짝 들여보내줘요 엄마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동이 같은 경우는 밖에 있다가 어떤 소리를 들었지요. 바로 이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생리대인데요. 그날 사용했던 생리대와는 똑같은 제품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동이가 얼마나 귀가 밝았으면 그 소리를 들었을까 했는데요. 정말로 이걸 뜯어보면 마치 과자 비닐을 여는 듯한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지금 이 제품은 부직포라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소리 들리시나요? 그날은 비닐로 된 커버의 생리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소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동이가 엄마의 소식이 궁금해서 욕실 문 앞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소리를 듣고 더 호기심이 발동하지 않았나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마주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점은요. 성교육은 정말 거창한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 엄마와 아이가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가 성교육이라고 이름 붙이기 전에 우리의 몸에 대한 정보를 아이에게 미리 전달해 준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마 부담감도 덜 하겠지요? 저는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아이와 마주하고 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어떤 포인트를 잡으면 될까 다시금 생각해 보았거든요. 3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자, 포인트 1.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이의 호기심을 포착하라. 지금 여기에서 아이가 궁금해하는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포착을 한다면 마주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이번에 동이와 같은 경우는 동이가 욕실로 마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생리대 커버 비닐 소리가 과자 봉지를 뜯는 소리인지 착각하고 오해하고요.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건 아니지만 불만이나 기분 나쁜 표현을 했지만 이건 역시 아이와 마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단서였습니다. 그래서 수다쟁 마미는 그걸 10분 활용했었거든요. 포인트 1.
내 아이의 호기심을 포착하라입니다. 포인트 2. 호기심을 포착한 뒤 엄마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엄마의 태도를 선택하라. 사실 수다쟁맘이 저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 제가 성교육을 정말 전무후무하다시피 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 내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나는 틈틈이 어려서부터 조금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이런 정보나 또는 이야기를 좀 전해줘야겠다라는 결심을 평상시에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혼자 곰곰이 생각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교육과 관련된 그림책을 찾아 읽는다든지 또는 부모 교육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성교육이나 우리 몸에 대한 어떤 힌트를 발견하면은 항상 메모를 해두거나 또는 기억해 두었어요. 그래서 윤이나 동이가 이런 방면으로 나에게 질문을 해오거나 호기심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하고 염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 사실 육아서 한두 권 정도 안 읽어본 엄마들은 요즘은 없잖아요. 그래서 한두 권 읽을 때 정말 내가 우리 아이를 교육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정말 어렵고 난감하고 궁금한가를 찾아서 그와 관련된 주제의 책을 한 권, 두 권 읽어 나가다 보면 엄마가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불쑥 어떤 질문을 하거나 호기심을 표현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경우구나 하면서 엄마가 염두에 두었던 마주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2. 엄마의 태도를 꼭 선택하세요. 그리고 나만의 답안을 만들어 놓으세요. 포인트 3. 그럼 엄마의 태도를 선택하고 나만의 답안은 어떻게 만들어 놓을까요? 아까 책에 대한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책을 한두 권 정도 읽고 그쪽 분야 성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엄마가 더 궁금한 분야를 깊이 있게 몰입해서 책을 계속해서 읽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엄마의 마음가짐이고 성장의 기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가능하다면 아이가 등원하거나 학교 등교한 사이에 엄마들을 위한 학부모들을 위한 공개 강연이 있지요. 무료 강연도 참 많은데요. 그런 강연 현장을 참석하면서 나만의 또 예비 답안을 만들어 놓는 거죠. 사실은 어떤 그 교육 연구가랄지 어떤 선배 엄마들도 우리 가정을 위한 정확한 정답을 내려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그런 책이나 강연을 듣고 나서 다시금 나의 것으로 소화한 다음에 우리 아이와 마주했을 때는 나는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는 거예요. 포인트 3. 나만의 답안을 만들어 두어라. 발달의 적기성이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떤 발달이든 간에 적기에 이루어지면 효율적으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저는 성교육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다 자라서 말길 알아들을 때쯤에 또는 성인 대 성인으로 또는 청소년 대 어른으로 어른 대 어른으로서의 대화가 가능해질 때 기다렸다가 대화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주한 내 아이의 호기심을 포착하고 그리고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선택해서 나만의 답안을 꼭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수다쟁마미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기 전에 엄마를 위한 긍정의 확언 3종 세트 함께 외치실게요. 엄마의 말 한마디가 기적을 만듭니다. 엄마,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 감사, 평화. 지금까지 수다쟁맘이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만나실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